자, 이제 마플의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번 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좀 쉬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번은 A하고 B를 못 구해요. 선생님 처음에 A하고 B를 구해야지 하고 막 이게 막 하다가 A하고 B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건 A하고 B를 구할 필요 없이 A하고 B의 곱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사실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읽어볼게. 자, 일단 여기는 4분의 3을 이 친구랑 크로스로 곱할게. 올라가. 4 곱하기 로그 AB가 자, 2에 올라오면 6AB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AB. 알았지 않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크로스로 곱합니다. 자, 곱해주시면 자, 18 곱하기 4 곱하기 로그 B의 A가 로그 B의 A죠? 자, 얘랑 곱하면 된다? 3B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나누든 뭐 하든 직접 AB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 변변끼리 곱해 계산을 해주시면 자, 18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얘랑 역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거든. 그럼 오른쪽은 지금 얘랑 곱한 18 곱하기 이게 뭐죠? 6A죠? 6A. 6A. 짜서 우변끼리 곱해주면 18 곱하기 AB가 되기 때문에 양변 18로 나눠주시면 A하고 B 값은 각각 구할 수 없지만 자, 1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86번 문제 풀이다. A는 못 구해. 물론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구했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야, 이 195번 문제는 사실은 수학 문제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약간의 어떤 퀴즈 같은 느낌인데 자, 어떤 문제인지 1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컴퓨터 게임 중에 지뢰찾기라고 있어서 니 혹시 지뢰찾기 아냐? 그거 이렇게 마우스 해가지고 주변에 폭탄 찾는 거 선생님 되게 잘하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고 진짜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이 각각의 수 근처에 자, 보물이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인데 각각의 값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4가 되고 3이 되고 이거 뭐 3이 되고 2가 되고 뭐 이런 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이제 볼까? 여기에 적혀있는 2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 주변에 있는 3개 블록 중에서 3개 블록의 보물 중에 2개의 블록이 보물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적혀있는 3은 바로 뭡니까? 여기 있는 4개 중에 3개가 그 보물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바로 보물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 달라. 이거는 사실 이제 수학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잠깐 볼까요? 야,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 개수 계산할 때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뭘 빼냐면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을 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얘랑 공유하는 땅이 지금 현재 2개거든. 여기에 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보물 개수는 적어진다고. 내가 2개 가지고 있고 너 3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2개를 공유하고 있으면 얘는 더 이상 얘 많이 갖고 있는 보물이 없기 때문에 자, 최대한 많은 보물이 되려면 우리끼리 공유하는 게 적어져야 되는 거고 전체 개수가 작아지려면 너랑 나랑 공유하는 개수가 많아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뭘 먼저 계산할 거냐면 자, 최소가 되는 최대한 너랑 나랑 많은 보물을 공유하는 자, 그런 개수부터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숫자랑 공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2개 일단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보물 없겠죠? 자, 얘랑 공유하는 영역은 요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보물이 있다 라 생각해 주시고 자, 얘랑 이웃하는 공유하는 부분이 이 2가지 영역이 공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두 보물이 있다 라고 생각해야 전체 보물 개수는 작아진다는 얘기야.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게 된다. 자, 이 옆에 다 있죠? 3, 3개 다 있고 3, 3개 다 있고 그럼 여기 주변에 4개 보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뭐 2개만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최대값이 되려면 최대한 공유하지 않아야 되고 나만 가지고 있는 블럭이 많아져야 되거든. 자, 그럼 한번 최대값 계산해볼까요? 자, 이제 너만 갖고 있거나 나만 갖고 있는 원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자, 최대가 되는 케이스 갈게. 자, 일단 2만 가지고 있는 이곳에 보물이 있어야 돼. 자, 얘가 2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보물은 갖고 나머지는 같이 말아야 되겠죠? 자, 3도 마찬가지로 일단 얘랑 공유하는 것을 갖기 싫으니까 얘를 먼저 가졌는데 얘가 갖는 개수가 일단 기본으로 3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도 3개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 자, 얘만 가지고 있는 원소 요거 2개 갖는 것보다는 요거 2개 중에 하나를 갖고 나머지 하나를 가져줘야 3과 4가 공유하는 원소 개수가 적어지게 될 것이고 얘는 이제 4개 원소 가져야 되니까 3개를 추가해주는 요게 뭐 최대가 되는 뭐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다. 결론적으로 너랑 나랑 공유하는 이곳에 원소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보물은 많아지고 여기 원소 개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개수는 작아지게 된다. 뭐 이렇게 논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2가 되고 정답은 그래서 63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지만 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2006년이면 15년 전에 14년 전이니까 그래서 니네 애기 때 나왔던 문제겠죠. 어린이집 다닐 때 정도 되겠네. 그죠? 자, 195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계산을 받고 다음 겁니다. 자, 20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09번도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예년에 비교해보면.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A하고 B하고 C에 대한 더한값. 즉,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최대가 되는 상황과 최소가 되는 상황은 과연 언제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 갑니다. 자, 나조건 보면요. 양변의 밑이 2인 지수를 취하면 날라가서 B 빼기 A가 뭐가 되고 2의 3승 8이 되고 B가 바로 얼마다? A 더하기 8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B 대신에 뭐를 집어넣자? A 더하기 8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자. 자, 마찬가지로 밑이 2인 지수를 취했습니다. 그럼 날라가겠죠? 그래서 C 빼기 B가 얼마가 되냐면 2의 제곱이 4가 되고 그럼 C는 바로 B 더하기 4. 그냥 여기서 B라는 놈이 이미 A 더하기 8이니까 얘는 바로 A 더하기 12가 되고 C 대신에 뭘 계산하자? A 더하기 12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3A 더하기 20이라는 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고 자, A가 최대가 되는 5를 집어넣으면 전체식의 최대값 A가 최소가 되는 1을 집어넣으면 전체식의 최소값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다. 이거 바로 209번 문제였습니다. 자, 앞으로는 써서 했죠. 자, 정리해 주시고 자, 215번 문제를 볼게. 자, 우리가 그 왜 지수로그 증명을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하나도 안 했어. 뭐 지수법칙이라든지 아니 로그 공식의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공식들의 증명이 원래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건 미리 해봐야 다 까먹어서 시험에 좀 임박한 다음에 얘기했고 시험 일정 나온 학교들이 지금 보통 5월 말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험 일정 나온 학교들은 얘기 좀 해줘. 배제곱 빼고 나온 데가 있나 모르겠네. 자, 봅시다. 야, 우리가 그냥 어떤 내용을 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빈칸을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지잖아. 여기 잠깐 봐봐. 물론 위에서부터 천천적으로 이해해주는 게 일단 필요해. 그냥 일단 먼저 좀 답을 좀 빨리 구하기 위해서 야, 여기 보면 그러면 가래. 그러니까 이 그러면이라는 건 사실은 이 식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그 바로 위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2의 k승에 m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로그 2에다가 자, 2의 k승 곱하기 m을 계산해주면 자, k치 나가고 k 더하기 자, 로그 2의 n이 돼서 일단 답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있네요. 자, 그럼 이 바로 위에는 이 친구 누구냐면 로그 2의 m이 p분의 q라는 걸 이용해서 이 밑에 있는 식을 만들었었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씹어볼게. 자, 넘어갈 거니까 자, 로그 2의 뭐냐면 m이란 숫자가 자, p분의 q라고 하는 어떠한 소수, 정수, 유리수로 표현을 좀 했고 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나라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에 들어갈 조건들이 이런 형태의 표현을 띄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바로 위에 그러면 요식에서 그러면 이거다. 요거를 사실은 변형했다는 얘기고 그 요거를 변형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양면에 미친 지수 취해주면 날라가서 m 값이 바로 2의 자, p분의 q 되게 되고 자, m의 거듭제곱 해주셔야 되는데 양변에 p제곱을 해주셔야 양변에 p제곱 여기도 p제곱을 해주셔야 m의 p제곱이 얘랑 붙어서 2의 q제곱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도 이게 이제 보이가 좁혀졌죠. 근데 이렇게 가나다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건 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야. 올드한 스타일. 몇 년도냐? 몇 년도 기출이야. 그지? 좀 올드하지 않아? 2006년도. 아우, 14년 전이면, 그죠? 자, 이제 마지막에 Q가 들어갈 놈이 자, 1인지 0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봅시다. 자, 2의 Q승이 홀수가 돼야 된답니다. 자, 2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2의 Q승이 홀수가 되기 위해선 Q값이 0이 돼서 1이 되는 것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나마 이 문제가 조금 우리가 이제 모순점을 찾는 그러니까 지난번 왜 어디 기출행가들 보면 왜 이쪽은 짝수고 이쪽은 홀수여서 모순이야?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자,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 찾기 위해선 그 주변의 정보들 근데 했는데 모르겠으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빈칸 주변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235번입니다. 자, 보세요.
자,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사실은 니네가 좀 복잡하게 생각할 만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스타일이 아닌 그런 문제들이 3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정도 우리 수준이면 뭘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로그식 같은 이런 복잡한 식이 주어지면 혹시 상대가 뭘 먼저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최근에 이런 실생활 문제 풀면 당연히 문제를 먼저 펼쳐야겠지, 그지? 문제를 펼쳐야 되는 거고. 제일 먼저 혹시 뭐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대입.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대입 전에 상수와 변수를 구별해줘야 돼. 그러니까 식이 주어지고 밑에 보면은 보통 이제 대입하는 숫자들이 나오잖아? 그럼 대입하는 숫자는 뭐고? 그럼 상수여서 일정한 값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구별해줘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전체적인 이념을 보니까 일단 뭐 대놓고 K는 양이 상수. 그럼 상수는 일단 녹색으로 동그랗게 쳐볼게. 그 다음에 V는 실내 공간의 부피인데 조심하겠지만 교실을 바꾸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게 없으니까 부피에 해당하는 V도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가 될 것이고, 자, 환기량이 또 일정해요. 자, 환기량이 일정하다. 이것도 상수거든? 자, 환기량이 Q인데, 자, 환기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Q값도 상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자, 농도가 0.83인 빈 교실에서 환기를 시작했고, 자, 환기를 시작했고, 근데 환기를 시작할 때 처음 그 농도가 0.83이랬으니까, 자, 여기도 0.83 집어넣으신 다음에 상수인 것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상수인 것과 변수인 것을 구별해줘야 돼. 대입하기 전에. 대입은 변수만 대입할 테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자, 시간과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농도라고 하는, 자, 요 두 개의 변수에 관련된 식이구나. 일단 먼저 식의 구조를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해요. 자, 우리가 이제 초보자 모드냐, 또 중급자냐, 또 숙련자냐 모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야 뭐 이름도 다르죠. 뭐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름도 다른 건 처음이고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라고 하면 상수와 변수를 구별해 주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왜 우리 교과서 심화 문제 풀 때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것처럼 여기는 변수인 K하고 V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집중해줘. 자, K 곱하기 2분의 Q 요거 상수거든. 요것이 바로 T분의 1 곱하기 자, 로그에 자 뭐냐면 CT 빼기 0.03. 자, 위에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0.8이다 놓고 이렇게 두 개만 남겨둔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할 거야. 근데 왼쪽이 상수기 때문에 요거의 값이 어떻게 된다? 일정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나가는 상황. 야, 1시간 뒤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시점이 0.43이다. 이게 첫 번째 번이고, 자, 환기를 시작한 지 T시간 후에 이산화 농도가 요구됐다라는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한번 이 식에 집어넣어보자. 선생님, 1시간 뒤에 곱하기 로그, 자, 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0.43이 나왔고 0.43 빼기 0.03분의 0.8이 나왔고, 자, T시간 후에, 자, T시간 후에는 얼마 된다? T시간 후에는 0.08이 되더라. T시간 후에는 자, 농도가 0.08이 되고 0.03 있고 0.8이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풀었던 그 외 온도 차이와 시간 차이에 대한 식도 항상 상수 다 넘기신 다음에 아, 얘가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비교해주는, 자, 요 식 이용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 가능하겠다. 자, 0.43에서 0.03 빼면 0.4, 0.4분의 0.8이면 2이기 때문에 왼쪽은 로그 2로 계산이 될 것이고, 자, 0.08에서 0.03 빼면 0.05, 0.05분의 8이면 5분의 80이니까 16, 오른쪽은 로그 16이 되게 되더라. 간단하게 t값이 4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거 외에도 3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렵게 느낀 부분이 있는 문제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앞에 반 애들도 막 질문했으니까 이따가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부분 또 문제도 궁금하다 그러면 꼭 질문해 주시고. 자, 일단 235번 부분은 이렇게. 자, 일단 이 문제가 4점인 이유는 내가 볼 때 평가원에도 불구하고 4점인 이유는 뭐 13번이면 좀 싼 거지만 일단 많아. 미지수가 많아.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상수와 변수를 잘 구별해 주자. 그리고 지난번에 교과서 심화 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되게 많았고 이번에도 이거 푸느라 아마 니네가 지겹다는 생각도 또 지겨워 죽겠네 이거 하는 날 그랬을 텐데, 근데 분명히 학교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내가 경험한 문제랑 경험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성취도 많이 차이나 속도도 그렇고 정답이 나오는 정답도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과제다 못한 친구들도 꼭 다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 알겠냐? 알겠냐고. 다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235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256. 이거는 안 풀 거야.
자, 256번 문제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건 등비시설로 가야 되는데 마풀이 실수한 거야. 마풀 문제집 회사가 실수를 했어요. 정 궁금한 사람은 물어봐도 돼. 등비시설인데 원리학계 관련된 문제거든. 뭐 정 궁금한 물어봐도 되지만 안 물어봤으면 하는. 아니 뭐 풀 줄 알아. 근데 뭐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일단 이거는 패스해 주시고. 자, 이제 잠신고 기출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범위가 아니다. 등비시설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 아까 그거. 자, 이제 잠신고 기출 문제야. 잠신고가 문제를 좀 세게 낸 것 같아. 양서구는 내가 사실은 시험지를 많이 못 봐서 모르겠고, 근데 일반적으로 송파나 강동구에 있는 학교라면 이 정도로 문제 안 세게 나와. 최종적으로 내가 볼 땐 이만큼 안 나올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잠신고가 무슨 약을 빨았는지 갑자기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서 첫 번째. 자, 118번 아마 많은 친구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왜냐면 답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이상하게. 이거 아닌데. 분명히 내가 맞을 텐데 하는 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자, 이 문제가 특이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A가 음수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풀었었던, 이거 처음이야.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사실 이런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양수라는 게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니네 머릿속에 당연히 이거 A는 양수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 일단 그 생각부터 좀 고쳐주셔야 돼. 물어볼게. 태어나? 준비해. 자, Y는 A 곱하기 사인에 B로 묶었어. 그 다음에 뭐냐면 X 빼기 C가 되었고 더하기 D가 된대. 태어나?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건 뭔가 좀 함정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걸 거야.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얼마? 안 들려. 최대값 얼마? A. 아니요, 풀마이. 아니 최대값.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크든 최대값 얼마? A 더하기 D.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A 더하기 D. 틀렸습니다. 그죠? 왜 틀렸냐면 이것도 A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되지만 A가 음수면 오히려 이 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얘기하자면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가 되고 최소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 이렇게 돼야 돼. 자, 이 D를 기준으로 자, A의 절대값을 더하고 빼야지만 최대값을 되는 거야. 하면 알겠지? 자,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대부분의 문제는 A가 양수니까 별로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었지만 반드시 절대값이어야 된다는 거. 바로 이게 A 것이 음수의 문제가 되거든. 자, A가 왜 음수냐? 그것도 일단 점검해보긴 하지만 A 음수 일단 사실 확인하셔야 되고. 재현아,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주기 파이? 이거.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B분의 2파이가 되죠. 맞습니까? 틀렸어요. 요것도 절대값 B분의 2파이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니네가 경험 아직 못했을 뿐이야. 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B가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는 반드시 절대값 B분의 2파이 절대값 A를 더하고 뺀다. 요 개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자, 분명히 니네를 낚으려고 이런 문제를 내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이 문제처럼. 자, 그럼 한번 우리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야, 다절대값인데 말이야. X축의 평행이동인 사실 C값도 일정한 거 아닌 거 알지? 여러 가지 C가 가능하잖아. 주기함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결정되는 건 누구냐? 일단 G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G를 먼저 니네가 결정을 해주셔야 돼. 선생님, 최대값이 오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의 평균이 얼마야? 2죠, 2. 그래서 일단은 G가 얼마다? 이게 자 2가 되게 된다는 거. 요거는 일단 뭐 문제 부호 뭐 이런 거 고민할 거 없이 일단 저 함수에서는 C값이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5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4. 자, 평균이 2. 2를 기준으로 3만큼 떨고 있기 때문에 A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제발. 꼭 선생님 실수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반드시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뭘 확인하시냐? 주기 판단할게. 여기 봐라. 야, 최고 꼭대기인 두 개의 점을 봤어. 자,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7파이까지 주기가 파이죠? 주기가 파이죠? 그래서 기본 주기 2파이에 자, B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B가 양수라 했으니까 B로 나눈 게 파이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B값은 바로 2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B가 양수라 조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으면 분명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호 알겠어? 너는 근호? 이거 근호지? 너는 건호집이래. 제가 호익이고 네가 호익이야. 호끼리 만났네. 호삼 따오면은 호일.
야, 그래서 B가 이것까지 확인했지?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최고 창대도 잘 모르겠어. 근데 B값이 2니까 2로 강제인수분해 해주면 x-12분의 5파이에다가 더하기 2라고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냈거든? 자, 이제 A값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진짜 제발 마지막 부탁할게. 3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 평행 이동량을 봤어. 12분의 5파이야. 선생님 6분의 파이는 12분의 2파이고 3분의 파이는 12분의 8파이라 쉽게 말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평균이 바로 12분의 5파이거든? 그러면 이 꼭대기하고 바닥을 찍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점, 자, 이 점의 좌표가 12분의 5파이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A값이 양수였으면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어야 된다고. 근데 사인은 기본적으로 0도부터 요게 한 패턴이고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요게 한 패턴이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12분의 5파이가 여긴 걸 알았으면 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프가 위아래가 같겠죠? 자, 참고로 선생님 y는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 혹시 내가 많이 언급하지 않아서 모를 수 있으니까 x축 있고 y축 있는 상태에서 원래 사인 x의 그래프가 이거잖아. 근데 이 함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서 x축에 대칭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요 녹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12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내려가기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아, 이 A값은 음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폭이 지금 3만큼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거다. 자, 근데 만약에 물론 여기는 뭐 0,2분의 7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A값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보다는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친구들이 118번 문제 틀렸을 것 같아. 낚였기 때문에 낚였어요. 왜냐면 처음 봤어. 이 이후에는 항상 A가 음수일 수 있는 거 경시해야 돼요. 둔천고가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A가 음수인 걸 문제를 내시려고 문제를 딱 함정을 팠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무수히 많은 답을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내셔가지고 문제가 오류 됐어요. 오류. 근데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애는 맞았는데 말하지 말라고 딴반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전원정답 처리돼가지고 약간 억울했던. 자, 118번 문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워밍업이에요. 자, 점심거 문제가 아예 보통이 아닙니다. 자, 우리 또 눈 감고 우리 근호가 연기를 또 했어요. 젤리가 먹고 싶으니까 졸린 연기를 하면 선생님 젤리를 주기 때문에 내가 볼때, 그지? 연기한 거지 이거 방금, 그지? 아주 리얼했어. 깜빡 속았어. 좋은 줄 알았네. 야, 받아. 하나 둘 셋 받으시고, 하나 둘 셋 받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받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받으시고, 잠깐만 니다 받아. 한 개. 자, 받을 거지? 받을 거지? 하나 둘 셋 받으시고. 별로 받고 싶지 않지? 그지? 아니야? 내가 지금 던졌으면 항상 이렇게 보면은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받으려는 의지가 전혀. 호이치야. 하나 둘. 호이치야. 좀 짧다. 아이고 미안해. 아니, 내가 잘못 던졌어. 뭐야 좀 도와줘.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9번 볼게요. 자, x가 10과 1000 사이에서 얘하고 얘 합과 차이가 모두 정수다. 이건 약간 무난한 문제지만 표현이 좀 친절하죠? 여기 잠깐 볼까? 야, 봐봐 내 얘기를. 야, 이 친구는 로그 x가 몇 개냐면 5분의 1개야. 자, 로그 x의 5분의 1제곱 튀어나가면 이 친구는 5분의 1개의 로그 x고, 자, 이 친구는 1개의 로그 x고.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이거의 합과 차이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로그 x를 차단했으니까 이건 좀 쉽거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선택을 했냐면, 야, 보통 이 문제 어떻게 나오냐? 너도 로그야? 나도 로그야.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랑 나랑 소수 부분이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빼서 정수가 돼야 돼. 너랑 나랑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 쓰거든? 나는 3.1, 너는 1.1, 소수 부분이 같다라면 빼서 정수가 돼야 되고, 나의 소수 부분과 너의 소수 부분을 더한 게 1이다. 예를 들어 내가 6.3, 너는 1.7, 내가 갖고 있는 소수하고 네가 갖고 있는 소수를 더해서 1이다라 하면 더했을 때 점수가 되거든? 그냥 결론을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합과 차이가 점수다 라고 안 주어지고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얘기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물론 센스 있는 친구들이야 금방 아마 답을 구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볼까요? 얘랑 얘랑을 더한 얼마냐면
5분의 6개만큼의 로그 x도 정수가 돼야 되고 얘와 얘 차이에 해당하는 5분의 4 로그 x도 뭐가 된다? 정수가 되도록 하는 로그 x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진정할게. 오늘 뒤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개빡세지기 때문에 좀 진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양변에 미치심인 로그를 취한다. 자, 로그 10은 1이고 로그 x는 로그 x고 자, 로그 1000은 3이 되기 때문에 1과 3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5분의 4배를 해도 정수가 되고 5분의 6배 해도 정수가 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5분의 4 로그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다 다 5분의 4를 곱할 거야. 자, 5분의 4. 자, 5분의 4 로그 x. 자, 5분의 4 곱하면 5분의 12. 자, 그럼 5분의 4하고 5분의 12 사이는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수여야 되거든. 자, 로그 x의 범위에 5분의 4를 곱해서 여기는 5분의 4 로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조사를 했고 근데 이 안의 정수는 뭐 아닌 보다 1 아니면 2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로그 x가 얼마가 되거나 바로 4분의 5가 되거나 자, 두 번째 로그 x가 뭐가 되거나 2분의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정수 60%. 5분의 4 로그 x가 정수해야 된대. 그럼 로그 x가 갖는 범위를 알지만 로그 5분의 4, 5분의 4 로그 x가 갖는 값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양변에 5분의 4를 곱한 거야. 근데 얘가 정수가 돼야 된대. 그럼 5분의 4하고 5분의 12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아니면 2니까 5분의 4 로그 x가 1이라는 얘기는 로그 x가 바로 4분의 5가 된다는 뜻이고 자, 로그 x의 5분의 4배가 2가 된다는 얘기는 로그 x가 바로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얘도 정수로 만드는 건 얘죠, 얘. 그죠? 요거는 로그 x 집어넣어보면 정수 안 되니까 요건 탈락! 그래서 바로 로그 x가 2분의 5가 돼야 되고 x값은 바로 100 루트 12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또 무난한데 걱정이네. 어제도 오늘 오전도 이 뒷부분 문제 설명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해서 자, 120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던 문제지? 야, 121번 문제 호 알겠어? 우리 호 1, 2 혹시 알겠어 이거? 121번 문제? 기억나 이거? 기억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왜 수업 마지막에 그 마플 문제 중에 선생님이 킬러 문제 2개 정리해줬는데 그 중에 한 문제거든 사실은. 그럼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잠실고를 다녔다 작년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경험을 안 했다? 이거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당연히 못 풀겠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문제도 간신히 사실 이해하고 알겠지만 노가다를 막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잖아. 근데 학교 시험에 내가 만약에 방법을 모르고 이거는 방법을 알아도 오래 걸리거든. 내가 방법을 모르는 상태 사실 이 문제를 접하면 당연히 못 풀어. 몇 점이냐? 4.3점. 그럼 바로 까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풀을 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 오늘도 킬러 문제 3개 할 거거든? 그럼 그거 낸 문제 작년에 배제고도 냈고 되게 많이 냈단 말이야? 그 오늘 할 문제 그것도 분명히 변형돼서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거 다 경험할 거라고. 강남 서쪽 쪽 시험지 보면은 시험지 하나당 한 개씩은 킬러가 5개거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까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형된 문제를 아마 니네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안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궁금하면 자, 저거만 더 몇 번이냐면 자, 마풀 339번이요. 자, 마풀 339번. 자, 마풀 자, 339번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거를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되게 소중한 문제거든, 사실은. 진짜로. 그잖아. 킬러 문제를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되게 좋은 문제니까 요건 내가 지금 안 풀어줄게.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이따가 요걸 질문하세요. 지난번에 했었던 걸 니네가 확인을 해서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나한테 깨달음을 얻고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한 다음에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셔요. 자, 정답은 그래서 일단 3번 2개 나오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11하고 19만 답이 돼. 11하고 19. 11하고 19. 자, 그게 진짜로 나오는지 니네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네, 다행인 거야, 그래도. 그 원래 모의고사는 7개인가 막 되게 많은데 이거 뭐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나마 양심적으로 변형한 거죠. 이게 4분의 n이었다? 그러면 인성 문제인데. 야, 그 문제랑 차이점 좀 알겠지? 그 문제는 여기가 2였고 n의 값이 22한 건 똑같은데 거긴 얘가 2분의 n인가 그랬었거든. 4분의 n인가 그랬었던 거거든. 근데 약간 이제 변형한 거니까 본인의 국적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보통 등장하는데
자, 뒤에는 122번 문제. 지난번에 보혜가 잠깐 질문했는데. 일단 한번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는 노가다야. 이거 인성 문제야, 인성. 그러니까 우리 이 잠신고 선생님의 자, 인성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걸 의심해볼 만한 문제가 일단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 자, 일단 볼까? y는 로그 2x 하고 y는 a sin b 파이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7개 이상이 되는 어떤 조합 방법은 과연 몇 가지냐인데 a가 일단 1부터 100까지 가능하고 b도 1부터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가능한 조합 방법이 10,000가지예요. 10,000가지. 근데 답을 보니까 10,000가지에 상당히 가깝죠? 누가 봐도 이건 그래서 6건을 하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 교점 개수가 7개 이상이잖아. 그래서 교점 개수가 자 6개 이하가 되는 그런 A하고 B에 대한 것이 과연 몇 가지가 가능한지 확인할 텐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 답안지 알려줬지만 답이 이게 아니라 얘입니다. 6건의 케이스가 5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5가지를 지금부터 다 보여주진 않고 한 3개 정도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게. 다시 한번 야 없다고 방법 없다고 진짜로 A 대신에 B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6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A가 1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니다. 자 A가 1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sin 곱하기 bx가 로그 2의 x라고 하는 얘와 얘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 파이 빠졌죠. 파이 빠졌습니다. sin b 파이 x. 자 b의 값 따라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됐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조사를 좀 해볼 텐데 이게 한두 개 그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또 그림을 또 새로 그리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던 대로 봐봐 왼쪽 함수의 치역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를 먼저 조사를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왼쪽 함수의 치역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경계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함수값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 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1 되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이 있었고 자, y축이 있었고 삼각함수 어차피 y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려지게 될 텐데 자 2하고 2분의 1 바깥쪽에선 교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x는 1까지 x는 2까지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려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디테일을 살리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2,1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자, b값에 따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처음엔 좀 할만한데 나중에는 좀 욕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 인성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일을 하자. 우리도 나 어른이시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같은 선생님이라 할 텐데 아직 인성은 좀 그렇다. 자, 갑니다. 야, b가 1이잖아? 주기 얼마니? 호흡, 앞에 호흡. b가 1이면 주기가 2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니까 b가 1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자, 교집수가 한 개뿐이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a, a가 1일 때 자, b가 1인 건 내가 원하는 6건의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호일? 자, b가 2야. 그럼 주기가 얼마야? b가 2야. 그럼 주기가? 파이, 아니, 파이가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이야, 1. 자, b가 2면 주기가 1. 그래서 b가 2가 되는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좀. 야, b가 2잖아? 그럼 주기가 1이야, 1.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여기. 여기서 한 패턴 나와야 돼. 따라봐.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흰색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녹색 그래프의 교점이 1개, 2개, 3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자, b가 3이 되는 경우, b가 4가 되는 경우는 이따가 니네가 해보셔야 돼, 진짜로. 자, 안 되는 경우인 b가 5가 되는 경우를 내가 바로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b가 3이 되는 경우도 통과, 자, b가 4가 되는 경우도 통과, 이제 b가 5가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게요. 시작할게. b가 5가 되는 경우. 자, 3인 경우 해봐. 4인 경우 해봐.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 선생님이 니네 학교 전근을 갈 수도 있어요. 이 장준호 선생님이
이제 그왜 돌잖아 선생님들. 2학기로 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 야 근데 봐라 진짜로 얼마나 빡치는지. 자 y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x는 1하고 x는 2 있어서 일단 로그함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2분의 1 지나고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는 자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로그함수인데 이제 b가 5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 거야. 주기가 말이야 5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니네가 잘 5등분 해야 돼. 자 5등분 요렇게 내가 5등분 해볼게. 내가 지금 얘를 5등분을 한 거야. 보이냐? 5등분 보이니? 요거 얼마입니까? 5분의 2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5분의 2하고 2분의 1 누가 큰지 확인하셔야 돼. 자 얘는 10분의 4고 얘는 10분의 5니까 오케이 2분의 1이 좀 더 크구나. 그래서 여기다 약간 왼쪽에 있는 약간 왼쪽에 5분의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구간, 자 두 번째 구간, 자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호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볼게. 피곤하냐? 이거네? 나도 미투. 야 간다. 여기서 한 패턴 그려줘야 돼. 요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 그림 그려줘야 돼. 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찍는 점이 이 점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생각하셔야 돼. 자 여기가 5분의 2죠. 여기가 5분의 3이다. 그럼 얘랑 더하면 5분의 6이고 그럼 반으로 나누면 5분의 3이거든. 근데 5분의 3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오른쪽 분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요렇게 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인성 진짜 그지? 여기 나올만 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찍고 내려오는 P가 5인 경우 자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탈락! 자 B가 5턴 탈락이구나. 됐나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A가 2인 경우를 또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니네가 해봐. A가 2잖아. 그럼 이 사인의 B 파이 X가 자 로그 2의 X이기 때문에 자 왼쪽 함수의 치역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 함수의 함수값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이제 X가 4인 범위까지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욕 한번 해. 알겠지? 자 A가 2일 때 B가 1이 되는 케이스까지만 교점 개수가 6개 이하가 되더라. 자 그래서 위에서 4개 이건 안 됐으니까 여기 1개 5개가 바로 6건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거 어제 그 인터넷 구글에 쳐보면은 지오지브라라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다음에 실시간 보여줄게. 그거 하면 이제 사실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구한 다음에 그걸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자 이거 확실하게 계산해볼게. 이거 봐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그치? 네, 이거를 하라는 게 이 선생님의 의도였으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급의 문제가 뒤에 한 2-3개가 더 있어요. 자 넘어가서 1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신고 선생님 인성논란 자 정리해 주시고 일단은 얘가 천천히 나중에 니네가 이거를 빨리빨리 하려면 일단 천천히라도 확실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지금 이거를 니네가 필기를 하면서 그릴 수가 과연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1일 때는 이 4개가 가능하고 A가 2일 때는 B가 1인 거면 가능한데 그럼 그 외에는 왜 안 되는지 격까지 왜 되는지를 니네가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태어나? 뭐 하여튼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자 이제 1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문제 남았냐면 123, 128, 129 3문제 남았네요. 3문제 깔끔하게 하고 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자 틀린 것들 다 오답도 해주고 하니까 자, 오늘도 필러 3개 풀 거야. 그 3개 중에 당연 배제고 근데 배제고뿐 아니라 이따가 이제 우리가 풀 필러 문제가 3개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문제가 10개 학교 중에 한 3개, 4개 학교 정도가 그 문제를 냈어. 근데 작년에 낸 학교는 안 내. 그건 100% 안 내. 근데 작년에 안 낸 학교들은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자, 1년 사이에 그렇게 좀 좋은 문제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제 123번 문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호, 그지? 근호. 근호는 혹시 별명이 루트거나 그러지 않지? 그지? 혹시 중학교 때 혹시 누가 루트라고 이렇게 별명 있었을 거야, 그지? 근호 있잖아, 근호, 루트. 근호 이거 이게 근호잖아, 근호. 이름이 근호거든. 아마 좀 철없는 애들이. 그럼 네가
김근호니까 잠깐만, 근데 김루트라고 있지 않냐? 가수 중에 보면은 왜 그 오빠야라는 노래 부른 그왜 남들 오빠야 뭐 나는 내가 좋아하고 하는 그 있는데 거기 보면 걔 이름이 김루트인데? 김루트. 김루트. 그 있어요? 몰라? 걔네? 그 누군데? 그 왜 좀 약간 옷 좀 특이하게 입고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나와서 부르는 그 있어. 김루트. 김루트네. 미안해. 아재라 그래. 자,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소스는 뭐냐면 잠깐만요. 가. 네. 가. 아, 농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자, 왜 늦었는지는 나 선생님이 좀 이따 추궁을 하고 이 편한데 앉으세요. 자, 이 123번 문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평가한 문제 30번 문제를 소스로 한 문제야. 물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해. 그 문제보다 훨씬 간단한데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니까 잘 보셔야 돼. 야, 천천히 갈게. 진짜 천천히 가야 돼, 이 문제는. 얘도 들어내고. 그러니까 난 이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 건 노가다는 그나마 한데 이건 좀. 그래서 뒤에도 더 그지 같은 문제가 있지만 자, 간다. 야, 이 함수가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를 한번 자, 상상을 해봐. 자, 우리가 f를 사인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인 fx를 치환을 잠깐 해보면 상상을 해봐. 야, 사인 fx도 기껏해야 제일 클 때가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잖아. fx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삼각함수에 집어넣는 순간 사인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사이 범위를 갖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과 사이 범위를 갖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잠깐 t라 하잖아?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2 더하기 t 분의 1. 어때요? 단순 분수함수죠. 자, 꼭지점이 있는 그런 극대수는 우리가 해면 안 되지? 자, 꼭지점이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함수는 sin fx가 1이 되고 sin f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전체 함수가 뭐가 된다? 최대 치수가 되게 돼요. 자, 밑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고 자, 밑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는 커지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언제? sin f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 좌표들을 이렇게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sin f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 그래서 선생님 sin fx가 자, sin의 fx의 결과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 좌표들을 자, 0보다 크나 같은 그런 좌표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순서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다 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sin의 fx가 1이다? 야, 근데 sin에 뭐 집어넣으면 1 되거나 마이너스 1 되냐면 자, 2분의 파이를 집어넣거나 2분의 3파이를 집어넣거나 2분의 5파이를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의 의미는 선생님 fx의 함수값이 2분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자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순서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알파1, 알파2, 알파3다. 물론 마이너스 2분의 파일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보시면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 좌표들을 알파 1, 2, 3, 4라고 하겠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해시켜줄게. 이거는 이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이해시켜줄게. 자, 선생님 여기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y는 2분의 파이하고 만나는 점이 있겠지? y는 2분의 3파이하고 만나는 점도 있겠지? 2분의 3파이 만나는 점도 있겠지? 자, y는 2분의 5파이하고 만나는 점도 있겠지? 자, y는 2분의 7파이하고 만나는 점도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을 순서대로 알파 1, 2, 3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x는 0이 있었다 라고 하면 여기를 알파 1, 여기를 알파 2, 여기를 알파 3, 여기를 알파 4, 여기를 알파 5, 여기를 알파 6를 하겠다. 요게 지금 일단 이 박스 내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일단 설명을 한 거야. 여기까지는 정리해. 자, 이게 뭔 소리인지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sin f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자, fx가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등이 되는 그런 x들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을 순서대로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 문제 의도 잠신고 123번 문제 풀인데 야, 그냥 내가 솔직히 돌 짚고 던질게. 1등급 목표 아니면 몰라도 돼.
솔직히 하려면 그게 1등은 목표 아니다. 나는 한 3등급, 2등급은 땡큐 하면은 몰라도 돼, 솔직히. 너무해, 너 문제가. 에이. 자, 우리 여기 교실에 있는 친구들마다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상향 평준화를 하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려운 거다 상당히. 자, 이제 박스 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fx식을 찾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 중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려고 해도 아무도 질문 안 하겠지만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자, 첫 번째, 조금만 정리를 할게. 일단 얘가 최대 최소 되는 건 얘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근데 사인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포인트가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다이아gonal 기준으로 보면 여기하고 여기거든. 사인의 결과가 1이 되는 결과. 자, 사인이 저 안에 집어넣은 fx는 이놈이 2분의 8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2분의 7파이가 되는 그런 놈들을 내가 지금 찾아보겠다. fx가. 자, 그래서 최고참 개수가 양수인 자 2차 함수가 이런 놈들이 되는 점들을 조사할 텐데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을 오른쪽에 있는 놈들을 바로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 7, 8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부르기를 약속을 했다. 뭐 여기까지가 일단 이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형 수능 평가원에 나왔던 30번의 소재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 자체가 좀 약간 무겁긴 하지만 이런 의미구나. 자, 이제 시작해볼까? 자, 야, 얘 보면 1번 점과 4번 점이 같은 결과 나오고 그 결과가 2분의 3파가 나오거든? 그리고 2번 점과 3번 점을 집어넣은 결과 같은 결과 나오고 그것이 2분의 8가 나오게 되거든? 근데 쟤는 1번 점과 7번 점을 여기라. 이거 한 예야. 이게 fx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거고 1번 점이랑 7번 점을 집어넣었더니 걔가 2분의 7파이로 같은 결과 나왔대. 그러니까 한번 실제로 이제 fx를 찾아볼까요? 선생님, 최고참 개수가 파이 함수인데 1번 점이랑 7번 점을 대입하면 같은 결과 나오고 그 결과가 2분의 7파이래요. 2분의 7파이. 그럼 그 밑에 누가 있을 거냐면 2번 점과 6번 점이 있을 거고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2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2분의 5파이. 자, 그 밑에 누가 있냐? 자, 3번 점이랑 5번 점이 있고 그 요거를 집어넣은 결과는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고 하나밖에 없네? 접한다는 얘기구나. 아, 4번 점이 존재하고 그것을 바로 2분의 8가 되는구나. 요게 바로 fx의 개념이라는 뜻이야. 이 문제가 원하는. 자, 눈 힘 빡 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점의 x좌표가 바로 3이 되더라. 다섯 번째 x좌표인 이 점의 좌표가 바로 3분의 2분의 3파이라는 걸 통해서 fx의 식을 지금부터 찾기만 하면 돼.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의 의도가 어려운 거지. 자, 최고참 개수 파이라며 알파4에서 최소로 간다며 그때 꼭지한 좌표가 2분의 파이라며 자, 여기다가 이제 3,2분의 3파이 집어넣어서 알파4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 정답은 나오게 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의 뭐를 통해서 f의 3의 결과가 자 2분의 3파이량을 통해서 자 fx의 식을 찾아내게 되면 그냥 뭐 합성함수에 집어넣은 결과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니네가 한번 해봐라 직접. 그럼 6넘은 문제인데? 자, 잠시 해보가 이 정도는 없는데 좀 오버한 것 같아. 지네가 대치동인 줄 알아요? 탄천만 공하면 이제 대치동이니까 지네가 대치동인 줄 아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영동이고 잠실고 이런 애들이 본인이 대치동인 줄 알아? 진선 어디요? 거기 정신여고 각마다 문제 이상하게 내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 일단 이렇게 123문제를 해결했고 한 문제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123번도 첫 번째 풀이는 사실 할만한데 이제 근의 분리가 좀 약간 하드코어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자, 128번 문제 요거 개인 질문 가겠습니다. 자, 129번 설명할게요. 129번. 자, 마지막 문제. 자, 한번 배트말은 지켜야 돼서 내가 두 문제 먼저 모르고 한 문제를 했는데 자, 129번 문제는 세트로 나와 있는 문제라 첫 번째 보드식 푸시고
야, 근데 우리 맨날 그걸로 풀잖아. 단위원으로 푸니까 오늘은 그래프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졸려 죽겠네. 나도 졸려, 나도. 야, 우리가 삼각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고 원을 이용한 방법은 일부 선생님만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원을 이용한 풀이를 되게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뭘로 풀어볼 거냐?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인 만큼 이런 표현들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들어봐. 선생님, 사인 제곱의 파이 x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파이 x는 언제나 1. 이거 2으로. 자, 앞에는 야, 사인에 관한 1차식은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사인을 없애줘야 되고, 그래서 1 빼기 사인의 제곱의 파이 x에, 자, 빼기 사인의 제곱의 파이 x에 더하기 사인 파이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하면 서술형 풀이를 좀 검사를 하고 하시기 좋을 텐데 그때 보면 아주 무슨 일기 써요, 일기. 이거 임으로 양변에 뭘 곱하면 어쩌고. 야, 서술형이 그런 걸 원할 것 같아? 일단 오히려 결론 얘기할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걸 더 싫어해. 막 주구장창 막 한국말로 막 양변에 제곱을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고 서술형이라는 건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이 표현을 썼냐 썼지 않냐에 따라 감점 단법 되는 거거든. 답이 틀렸어. 근데 얘가 채점 표에는 요 세 가지 채점 기준 요거 4점, 2점, 1점인데 요거 이거 썼네? 그럼 5점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고. 그럼 맞았어. 그럼 일단 10점 만점 맞았는데 7점인데 요거 안 썼네? 그럼 2점 까고.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막 시시콜콜하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표현 썼냐 썼지 않냐에 따라 점수가 1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니까 상식적인 부분이라도 반드시는 표시해야 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좀 메모를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면 니네 이제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할 거지. 야, 봐봐. 1 빼기 치 제곱에 빼기 치 제곱에 더하기 치가 0보다 크고, 그럼 이 치 제곱에 마이너스 치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1하고 2에다가 1하고 얘다 빼기니까 얘가 뭐냐면 치 빼기 대 2치 더하기 되거든. 이거 서술형 쓰지 마시고 이 밑에다가 얘는 그래서 자 사인 파이 x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이 사인 파이 x의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거. 여기서까지 가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고2한테 인수분해하고 2차 부등식이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 이런 건 따로 쓰라고 그냥 깔끔하게 적어두라고. 이게 훨씬 더 학교생 입장에서 보기 편하거든. 기분도 좋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사인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썼는데 감점 너 때문에 당했잖아. 그럼 뭐 할 말 없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은 니네 학교 선생님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채점 기준이 그래. 있어 다. 나중에 니네 그 서술형 답안지 다 나오면 이 표현을 썼냐 썼지 않냐에 따라 점수를 주고받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야. 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풀어볼게. 힘들어 죽겠어 나도. 좀만 적어줘. 자, x값 세범위가 0부터 2까지네. 시작할게. x축이 있었다. y축이 있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y는 1이라는 y는 마이너스는 보조는 거주시고 x는 1과 x는 그려주시고. 시작할게. 이 함수의 주기는 2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주기는 2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예쁘게 잘 그려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주의지만 이는 내가 일단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는 거야 일부러. 자,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의 사이기 때문에 또 는 없네 인성. 자, 내가 원하는 정답의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답의 범위 되시겠구나. 이렇게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답의 범위 되시겠구나. 자,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바로 x값의 범위 들어가겠습니다. 0부터 2분의 1 되기 전까지. 자, 0보다 크거 나갔고 2분의 1보다 작은 케이스. 그 다음 2분의 1부터 6분의 7까지가 두 번째 케이스. 자, 2분의 7보다 크고 6분의 7보다 작은 게 두 번째 케이스. 마지막 6분의 11부터 얼마까지? 2까지가 마지막 케이스. 6분의 11보다 크고 2보다 크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근데 끝내고 싶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하여튼 한 문제가 남았어요. 요 범위에서 이 로그 방정식이 단 한 개의 해를 갖고 싶대. 이것도 이제 근해 분리 하드코어 버전이 들어갑니다. 하드코어. 디아블로라는 게임 아니 혹시? 디아블로? 디아블로에 보면 하드코어 모드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캐릭터가 원래 게임에서 죽으면 다시 시작하고 하잖아. 하드코어 모드로 시작을 하면 진짜로 죽으면 다시 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모드가 있어. 그런 모드. 그래서 그건 레벨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전 세계 랭킹을 매겨줘요. 그래서 네크로맨서로 걔네가 안전빵이다. 막 쫄자들을 막 데리고 다니는 애들인데 나 대신 죽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네크로맨서로 그때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하드코어 모드에서 88까지 켰어요. 디아블로 게임 혹시 하는지 모르겠지만 88까지 한 번도 안 죽게 한 번도 안 죽고 100 몇위까? 전 세계 108위까지 올라갔거든. 네크로맨서 안에서 한 10몇위까지 가고 전 세계 랭킹 108위까지 한 번도 안 죽었으니까 시즌이 있는데 근데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PK라는 모드 PK라고 해서 사람 때리는 모드 있는데 그 하드코어 모드에도 PK가 있어요. 그럼 얘랑 나랑 지금 레벨이 한 80이잖아? 한두 달 동안 한 번도 안 죽었단 말이야? 서로. 근데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이거는 보통 PK하고 긴장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난 안 해. 죽으면 빡치니까 아예 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한국말로 저쪽 방에 짱깨가 이 한국 사람 다 죽이고 다닌다고 막 나보고 고렙인데 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몇 렙인데요? 그랬더니 60몇 렙이래. 나 88인데 한 60렙이면 레벨 차가 20개인데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딱 하는데 걔는 이제 그게 파라딘이라 그래서 창 막 들고 다니다가 한번 딱 찔러서 이걸로 죽이냐 마냐 이게 걔는 진짜로 완전 그걸로 튀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쫄자 해골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골렘 해가지고 우르르 갔다? 근데 뺑뺑뺑 돌고 찾으라고 했는데 그걸 딱 했더니 한 방에 그냥 붙더라고. 88인데 두세 달 동안 한 번도 안 죽었는데 근데 내가 과연 뭐 한 건가? 근데 죽으면 귀가 떨어져요? 그럼 근데 그 귀를 이제 수지품으로 갖고 하는데 이게 왜지? 하드코어다. 야 그래서 말이야 쓰던데 이겼어. 0부터 2까지. 자 일단은 어떤 범위인지 한번 눈으로 표시해볼까? 야 0보다 큐어나갖고 쭉 가서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자 2분의 1부터 쭉 해서 여기 6분의 7이라고 하는 이 범위 6분의 7 범위. 자 6분의 7에서 여기 대칭 적일걸? 여기 6분의 11이 있을걸? 6분의 11? 그래서 6분의 10부터 2까지. 자 요 범위 안에서 근을 갖고 싶은 거야. 누가? 저 로그 방정식이. 자 내가 지금 표시한 이 노란색 범위 안에서 저 로그 방정식이 딱 한 개의 해변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먼저 우리 일상 하듯이 진수건 보니까 x가 마삼보다 커야 되거든? 또 보니까 다 마삼보다 커. 자 x가 일단 5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x가 다 5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수조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시 원래 진수건 따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고려하는 x값의 모든 범위들이 진수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 없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x제곱에 내가 쫙 하면 더하기 2x에 플러스 15가 16 마이너스 k가 되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자, 요 방정식이 저 구간에서 단 하나의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욕하고 싶어 솔직히 내가 선생님 아니면 진짜 여기서 상욕을 하고 싶어요. 상욕, 북욕, 하욕이 있는데 상욕하고 싶거든. 자, 이 함수의 대칭축은 1이기 때문에 자, 대칭축이 1인 이 참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이 노란색과 한계근을 가냐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 한번 해봐. 자, 일단 한번 고쳐봐자. 알겠지? 그리고 집에 학원 와야 되는데 좀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미리 얘기해보면 이렇게 안 오는 게 나아. 알겠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혹시 뭐 지나갔는데 그게 뭐 우리가 확률 문제니까 굳이만 내가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콜록콜록 하는데 진짜 오늘 내가 지수 삼각함수 마풀을 풀어야 되는데 굳이 부르지 마시고 아프면 쌤이 또 나름대로 도와줄 방법이 있으니까 뭐 오늘 안 오시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갈게 가야지. 야 대칭축이 1인 이 이차함수가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진단 말이야. 첫 번째 가능한 방법 뭐냐면 판별식 0이 되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 0이 돼서 자, 축과 접하는 경우의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데 이 함수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잖아. 지금 한 개야. 눈이 지금 하얀색이 보여. 하얀색이 보이고 있어 지금. 눈이 하얀색이 방금 보였어. 눈이 하얀색이. 얘보다 조금 내려오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바로 뭐냐면 자 6분의 7을 집어넣은 결과가 음수면서 2분의 7을 집어넣은 결과 양수가 되는 요 사이의 그래프가 그려질 때 한 개의 교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다? 6분의 7을 집어넣은 결과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요 사이 때.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 때. 그죠? 한 개죠? 욕을 해, 그냥. 욕을 해, 속으로 욕을 해. 자, 요 빨간색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사이는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자, 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자,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는 0보다 작고 자, 6분의 11을 집어넣은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스인 네 번째 케이스. 자,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케이스. 방금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느낀 얘기 이 문제 어떤 잠시보 선생님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와서 50분 안에 이거 풀어봐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못 풀어요, 못 풀어. 앞에 그 삼각함수 그래프도 그렇고 못 푼다. 어차피 누가 더 많이 맞추는 싸움이지.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의 K값의 범위를 조사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래. 자, 오답표 좀 작성해서 줘. 넌 검증표 빨리 적어. 검증표. 자, 이제 마풀 570, 571, 572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70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570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사이에 껴있는 그 x좌표랑 y좌표가 자연수인 격자점의 개수는 과연 몇 가지냐? 잠깐 볼게. 자, y는 2의 x의 마이너스 n이고 자, y는 로그 2의 자, x 더하기 n이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들어라. 자, 일단 문제에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둘 다 등장하면 서로 역함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역함수인 걸 확인해야 돼. 여기는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 x 넣어서 로그로 정리하면 이 식 딱 나오거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역함수에 관계 있구나. 둘이 서로 y는 x에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런데 사실은 n이 얼마가 돼야 이 두 개의 함수 사이에 껴있는 요 안에 자연수의 격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게 되는지 요거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거든. 우리가 사실은 답을 이미 나는 알고 있으니까 적당히 한번 해볼게. n 대신에 한 10 몇 정도 한번 집어넣을까? 재현아. 니네가 18살이니까 한번 18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선생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n이 18이 되는 이 케이스를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이 안에 들어가는 격자점의 개수를 조사할 수 있거든. 자, 내가 지금부터 n이 18인 경우에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x축이 있었습니다. y축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건 사실은 이쪽은 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x좌표랑 y좌표가 뭐인 경우? 자연수인 경우만 내 관심 대상이니까 먼저 그 격자점을 먼저 표시를 해줄게. 보세요. 자, 1,1도 있고 그 다음에 2,1도 있고 3,1도 있고 4,1도 있고 그 다음에 1,2도 있고 2,2도 있고 3,2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막 점들이 이렇게 격자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마주하게 되면은 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나마 다행인 거 볼게. 야,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함수는 그릴 필요 없어. 일단 이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그 함수를 y는 x에 대칭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거든.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그래서는 n이 18인 경우 자, y는 2에 x 빼기 18이라는 그래프가 과연 이 자연수의 격자점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사이사이로 지나가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x 대신에 1 대입하면 음수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음수죠.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 x 대신에 3 대입하면 뭐죠? x에 3 대입하면은 이제 좀 의미가 좀 생길 것 같은데 x에 3 대입하면 2의 3승에 빼기 18이니까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자, x 대신에 4 집어넣으시면 자, 2의 4승 빼기 18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여기부터 일단 점의 좌표가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들어봐. 뭐 지금 내가 식 잘못 썼니? 3x생구나. 아이 멍청이 3x. 책을 내가 나 참나 얼쭉하군요. 3x승. 자, 얘기를 좀 해주지. 얘기를 해주지. 책을 조정호 가져가서 조정 때문입니다. 자, 3x승이고요. 3이고요. 처음부터 좀 얘기했으면 정말 고마웠을 텐데. 자, 그래서 3x승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엄청난 음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자, 9 빼기 18이니까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근데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잖아. 자, 27 빼기 18이거든. 그럼 사실은 우리가 y는 x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함수에 자, 3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27 빼기 18이니까 엄청 큰 수죠. 그러니까 3, 2한 점을 지나거든. 3,9. 그러니까
그럼 3,9면 한 이 정도의 지점을 지나고 근데 분명히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음수가 되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의 그래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자, 분명히 x 대신에 2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 그러니까 중요한 건 x 대신에 2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1보다 작다는 게 중요한 거고 x 대신에 3 집어넣은 결과는 이렇게 상당히 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요게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거야.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니까 자, 이 함수를 y는 x에 대칭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니?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해야 되니까 y는 x에서 교점을 가져야 되고 네가 지금 절편이 2,의 밑에를 지나니까 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로그 함수 그려고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는 겹쳐점 개수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n이 18인 것도 내가 구해야 되는 답 중에 하나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이해가 된 거야? 하나만 한 거야, 하나만. 야, 근데 봐.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하다. 자,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니까 3, 지금 한지 얼마 지나냐면 3,9를 지났거든? 그럼 3,8을 지나면 격자점 계수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생각해. 자, 이 함수가 3,9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3,8을 지나. 그럼 격자점 계수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겠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은 거야. 그럼 어떤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격자점 계수가 달라질까? 3,7? 3,6? 상계야. 3, 얼마를 지나는 순간 격자점의 개수가 달라질까? 3, 자,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내려온다. 그래서 지금 n값이 정확하게 18인 경우는 이 점이 어떤 점을 지나냐면 3,7이라는 점 아니지? 3,9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 근데 만약에 n값이 얼마가 되냐면 n값이 19잖아. n값이 19면 3의 x승 빼기 19가 되니까 x 대신에 3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냐면 3,8을 지나게 되거든. 그럼 이 함수가 3,8을 지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격자점 개수가 달라질 거란 얘기지. 달라질까?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날 때부터 격자점이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자, n값이 점점 커져서 이 그래프가 점점 내려오다가 어떤 점을 지나기 시작을 하면 이 영역에 포함되는 격자점 개수가 달라지게 되지. 이게 이 문제 다거든. 말하지 말고 상상만 해보세요. 자, 3,5를 지날 때부터 격자점 개수 달라지냐? 자, 그게 혹시 얼마인지 알겠어? 3, 자, 이 함수가 만약에 3,4라는 점을 지나는 상황 한번 실제로 그려볼게. 중요해. 만약에 이 함수가 3,4를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만약에 그려지게 된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 점을 지나게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y는 x 좀 같겠죠? 결정에서 다르다 똑같다? 원래 개체수랑 똑같지?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누구를 지나기 시작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거야 3,3을 만약에 지나게 되잖아. 그럼 요 역함수도 3,3을 지나게 되고 자, 경계 또는 내부에 포함되는 격자점 개수가 어떻게 된다? 5개가 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3,3은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약간 위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식을 내가 fx라 했을 때 이 함수에 3을 집어넣은 결과가 3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격자점이 생기다 보니까 3을 집어넣은 결과는 3보다 큰 값 돼야 된다. 3을 집어넣은 결과는 어떻게? 3보다 큰 결과를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3,3을 딱 지나게 되면 격자점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되니까 요 빨간색, 요 그래프보다는 약간 위쪽을 지나줘야 이게 격자점에서 빠지고 내가 원하는 4개의 격자점을 갖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함수 그래프가 너무 올라가서 만약에 2,1의 위쪽 부분을 지나게 되게 된다면 격자점의 개수가 2개로 줄어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점에 밑에를 지나가야 된다는 조건도 포함이 돼야 돼.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결과는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해줄게. 자, 그래서 이 함수에 3 넣었어. 얼마예요? 자, 27 빼기 n은 자, 3보다 큰 값 가져야 되기 때문에 n은 일단 24보다 작아야 되고 자, 함수에 2 넣었어요. 자, 9 빼기 n의 결과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n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8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4보다 작아야 되니까 걔를 만족하는 개수는 16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형이 되거나 혹시 다음에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저기부터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자, 보셔야 돼. 야, 어차피 지수함수하고 로감수가 서로 y넷의 대칭이기 때문에 지수함수하고 로감수를 둘 다 그릴 필요 없이 지수함수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 함수가 원래 0,1을 지나면서 1,3을 지나게 되니까 사실 이런 그래프라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격자점 개수가 역함수, 로감수에 맞는 격자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건 어차피 로감수에 의해서 포함되게 되는 이런 점, 이것보다는 지수함수에 의해서 포함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y는 x 밑에 있거나 그 위에 있는 점들을 니네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4개의 격자점을 갖는다 라고 하기 위해선 원래 지수함수의 모양이 자,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자,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포함되는 격수가 4개가 되겠구나. 자, 이런 식의 의미를 자, 이해해 주셔야 된다. 자, 결국 지수함수가 자, 요런 점들을 지나는 n값들을 미리 조사해 두시면 좀 편하겠죠. 자, 우리가 이 함수 자, 이제 마무리할게. 자, 이 함수가 여기는 1,1, 1,2 이런 점들을 지나게 대한 n값들을 미리 조사를 해두면 선생님 1,1 집어넣어 보잖아. 1 집어넣어 보면 이거는 n값이 2일 때 이 점을 지나기 시작을 하고 즉 영역 안에 이 점이 포함되기 시작하는 n값은 2. 자, 2,2 집어넣을까요? 자, 2하고 2 집어넣어 보면 자, 3의 제곱 9에서 2 빼니까 n이 7일 때 이 점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자, 2,1 2하고 1 집어넣어 보시면 자, n값이 얼마일 때? 8일 때 이 점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하며 n이 8일 때 이 점이 포함되고 자, 3,3 집어넣어 보시면 n값이 24일 때 이 점이 포함되고 25일 때 이 점이 포함되고 26일 때 이 점이 포함되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4개의 격자점을 갖기 위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자, 빨간색 그래프처럼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고 그 사이는 8일 때부터 시작해서 24가 되기 전까지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제?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감수는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수함수의 y는 x의 대칭이 되는 로감수는 그냥 지수함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자연수의 격자점을 지나게 되는 순간들 자, 그런 n값들을 빨리 조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다. 학교에서 문제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하나의 킬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 4개 점이 격자점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점은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 요 점의 위를 지나가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이런 거 기억나 혹시? 왜 이렇게 돼가지고 왜 여기하고 여기 극점과제라고 그래프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이거 그래프만 봐도 좀 알 것 같지? 교과서 심화 문제 중에도 왜 오타 있었던 문제처럼 그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크고 얘를 집어 갖다 그런 느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보자마자 좀 짜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빠른 속도로 자, 이런 점들을 지나게 된 n값들을 빨리빨리 조사하신 다음에 자, 어디 사이를 지나가 줘야지만 이 그래프가 교점이 4개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내가 진짜로 이해된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n값이 7이면 어떻게 되겠어? n이 7이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 역함수도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제? 그냥 격자점이 몇 개 되면 2개라고 2개. n이 7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영역 안에 격자점이 7. 그러니까 n값이 8이면 방금 있던 사람은 뭐에게? 뭐 그런 식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n이 25야 예를 들어. n이 25면 이렇게 되겠죠? 자, n이 25인 케이스 우리 따로 한번 해보시면 자, 선생님 y는 x의 격자점이 지금 현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격자점들이 막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n값이 25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3,2라는 점을 지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면 그죠?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이 점을 지나면서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릴 테니까 그럼 이 안의 격자점은 1개, 2개, 3개, 4개 요거 5개도 있겠고 6개도 있겠고 7개도 있겠고 7개 점이 존재한다. n이 25인 경우는 요런 논리로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런 점들을 지나게 되는 n값들을 잘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더러워. 네, 더러운데 어떡하냐, 내는데.
자, 그래서 7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보자. 72번이 제일 쉽고 71번은 요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정리해 주시고, 자, 필기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찍으셔도 돼. 핸드폰에 찍어서 나중에 천천히 필기하셔도 됩니다. 자, 잠시 후 지우고 571번을 정리를 좀 할게. 자, 먼저 일단 4개의 격지점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야 되는지를 먼저 상상을 해주셔야 돼. 나는 답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n이 18인 걸 예로 든 건데, 그래서 어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느냐, 이 지선수가 이런 느낌. 아마 처음 잡혔던 친구들은 n 대신에 1, 2, 3, 4 계속 집어넣어 봐서 규칙을 아마 확인을 했겠지. 점점 얘는 내려가고, 그럼 점점점 많은 점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럼 항상 이순서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이순서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밑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밑에 따라. 예를 들어 밑이면 사실은 좀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수함수의 증가 속도가 이 정도 되면 사실은 1 증가할 때 값이 막 16이나 막 30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밑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항상 이 순서대로 항상 포함이 되기 시작해요. 항상. 자, 그것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운다. 현 어디쯤 혹시 적고 있니 지금? 한 이쯤? 이쯤? 그럼 좀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찍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네. 저 영상으로 봐도 아 그래. 넌 이제 570원은 중간부터 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오늘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1교시 때 왔다가 딱 요거부터. 너 지금 나오는데? 뻥이야? 안 나오잖아. 가. 네. 해보고. 자, 이제 57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1번도 사실은 이게 어떤 표현이 일단 지금 현재 나오게 되냐면, 자, 봅시다. 야, 내가 571번이야. 내가 어떤 집합이거든? x, y라는 놈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거든? 근데 나는 누구냐면, 잘 들어. y는 2의 x 빼기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로그 2의 x 더하기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라 하겠다? an이라 하겠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자,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같대요. 그게 뭐냐면 일단 y는 x 위의 점이란 뜻이고, 뭐 지금 되게 복잡하게 있지만 거기가 yx의 점이고, 자, 나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냥 겹자점이라는 얘기죠. 자, x좌표랑 y좌표가 이번엔 자연수가 아니라, 자, 0이나 음의 정수도 허락을 하는, 자, y는 x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분명히 n값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게 될 텐데, 근데 궁금한 건 무려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a30까지 계산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규칙이 없으면 당연히 못 구하겠지. 자, 방금 했던 이 문제랑 좀 스타일 비슷하니까 자, 이 느낌 살려서 한번 진행해볼게. 자, 이것도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요 함수랑 요 함수를 보면 서로 다 역함수야? 자, y는 2x 빼기 n에 x랑 y랑 바꿔 정리하면 바로 이 함수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는 또 마찬가지로 서로 역함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로그 함수의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지수 함수만으로 이 문제도 해석을 할 거야. 자, 우리 한번 n이 또 적당한 거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번에도 n이 니네 나이, 자, 18인 경우에 한번 그림을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 야, 근데 일단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대략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대략 느낌이야, 대략 느낌.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나는 지금부터 뭘 따질 거냐면 y는 x 위에 있는 격자점만 생각을 해볼 거고, 그래서 n값이 18이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원래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는 지수함수를 밑으로 18칸 내리니까 y는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이런 점근선이 있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x축반으로 마이너스 18만큼 평이동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8이라는 점근선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다. 이게 다고, 야, 일단 이 함수가 여기 지나는 건 다 알잖아. 0, 마이너스 17 지나는 건 다 알고 있지? 그지? 0,17. 왜 0,1 지나는 거 내렸으니까. 중요한 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도대체 여기에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를 지나게 되는지를 니네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참고 삼아, 야, y는 2의 x 빼기 n이, 자, 1,1을 지나기 위한 조건을 확인했거든? 1,1을 지나기 위한 조건? 페이퍼하면 되잖아. 1이 나왔습니다. 1 대입했던 1이고요. 오케이.
n이 1이면 이제 1,1을 지나는 뜻이야. n이 1이면. 자, 선생님 그래프가 더 내려가서 그럼 2,1을 지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2가 나왔습니다. 2의 제곱 빼기 1이고요. 자, n값이 1일 때는 1,1 지나다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2,1을 지나기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 근데 아직까지 멀었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18이니까 자, n값이 18인 경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고 있네요. 선생님 3,3 지나면 어떻게 돼요? 3이 나왔습니다. 2의 3 빼기 n이니까 n값이 5일 때 아직까지 멀었고 자, 4,4면은 4가 나왔어요. 2의 4승 빼기 n이니까 n값이 12일 때 좀 많이 임박한 것 같아? 자, 5,1을 지나는 순간에 바로 5가 나왔습니다. 2의 5승 빼기 n이기 때문에 n값이 얼마일 때? 아, 27일 때 5,5를 지나는구나. 그럼 이 함수는 4,4하고 5,4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4,4, 1,1, 2,2, 3,3, 4,4, 5, 있으면 요 사이를 지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형태로 자, 4,4와 5,4 입장은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요런 노가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이 문제 다야 사실은. 야,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얘랑 y는 x에 대칭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17,0을 지나게 되는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고 그럼 요 안에 격자점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 자, 이건 얘를 잘 이해하면 거의 그냥 끝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 야, 봐봐. 일단은 내가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조사해보면 0,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디까지 격자점이 포함이 되게 되냐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까지 요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격자점이고 자, 몇 개인지 세봐. 세봐 빨리. 자, 여기 몇에서 4,4부터 시작해서 0,0이나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이거든. 몇 개일까요? 22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개수를 빨리 세야 문제가 아니라 일단 n이 18이기 때문에 봐봐. 그래, 서두르지 말자. 괜히 빨리 해가지고 뭐 이해 안 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자, 봐봐. 내가 지금 현재 n값이 18이다 보니까 0,0부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까지가 얘가 몇 개가 되냐면 18개가 된 거야. 0,0부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0까지 일단 얘가 몇 개냐? 18개가 됐다고. 18개. 그리고 x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몇 개가 생겼다? 1개, 2개, 3개, 4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A18은 자,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18개 하고 자, x좌표가 양수인 거 몇 개 하고 4개 하고 합쳐서 몇 개다? 22개구나 라고 이렇게 A18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내가 일반화를 해서 마무리 져야 되니까 더럽지? 자, 이것도 우리 아까 했던 그 문제처럼 연습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려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배워도 사실 시험 시간에 생각이 나냐 안 나냐 뭐 그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습을 많이 해둔 친구들은 또 근접할 수라도 있겠지. 서술로 나오면은 뭐 그 문제에서 필요한 몇 가지 부분 점수라도 받아보려면 최대한 좀 이해해주는 게 필요한데 자, 정리하시고 이제 일반화를 할 거거든. 자, 선생님이 왜 저렇게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하고 x가 양수인 부분을 나눠 생각을 했냐면 하기 전에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다 해, 다 해. 자, 여기까지 해볼까? 한 6,6 지나려면 자, 6,6을 지나려면 자, 6이 나오고 2의 6승에 자, 빼기 n이니까 64에서 빼니까 얘는 58이더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8만큼 평행이동해야 드디어 6,6을 포함하기 시작을 하는 뜻이야. n이 27은 돼야지만 그 영역 안에 5,5 포함되고 n이 12는 돼야 그 영역 안에 4,4가 포함된다. 뭐 이런 구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아, 배고파. 씨. 쓸데없는 말이 또 영상에 들어가 버리고. 아까 고파. 씨. 어떻게 배고프냐.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난 니네 다 전교 1등까지는 아니어도 1등급은 만들고 싶어 솔직히.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다 1등급 만들고 싶어. 니네가 1학년 때 어떻게 배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자, 가볼까?
일단은 지금 여기 내가 왜 이렇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랑 양수인 부분을 분리를 했냐면 이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n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꼬박꼬박 한 개씩 추가가 된다고. n값이 마이너스 18이니까 얘가 18개였는데 밑으로 하나 내려가면 점이 하나 추가될 거고 또 내려가면 또 추가되고 또 내려가면 추가되니까 그럼 요거는 일단 무조건 얘랑 번호가 똑같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좌표가 양수인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밖에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런 눌린 거야. 들어봐. 내가 A1하고 A2하고 A3하고 A4하고 A5하고 A6하고 다다다다 해서 마지막에 A30까지를 계산하고 싶은데 일단은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1이면 1개, 2면 2개, 3이면 3개. 왜냐면 점점 밑으로 점유선 하나씩 내려가니까 개수는 점점 하나씩 추가되고 얘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야. 앞에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4, 얘는 5, 얘는 6, 얘는 7 해서 얘는 30.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추가가 되는 자 x좌표가 양수인 이 부분은 이제 이 규칙 노가다를 통해서 좀 추론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지금 이해가 되지? 볼게. 근데 이것도 되게 쉬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좀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자 들어라. 야 n이 1이면 1,1이 포함되지? 그럼 n이 2인 것도 1,1이 포함된다는 얘기네. 다시 n이 1일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n이 30일 때까지 다 1,1이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일단 30을 더해주시면 돼. 30을 더해주시면 돼. 근데 n값이 2가 될 때부터 이제 2,2가 포함돼. 1일 때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근데 2,2부터 출발해서 n이 30일 될 때까지 전부 다 2,2가 포함되니까 몇 개 점을? 29개 점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 2,2가 카운트되는 횟수가 n이 1일 때를 빼곤 다 카운트가 되니까 그래서 n이 2일 때부터 30일 때까지니까 총 29개 점이 카운트가 되고 그 다음에 1, 2, 3, 4까지는 3,3이 포함이 안 되다가 n 대신에 5를 집어넣는 순간부터 네가 구하는 마지막 순간인 n이 30이 되는 군까지. 그럼 1, 2, 3, 4 4번만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더하기 얼마? 26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냐? 자 그러면 선생님 n값이 12가 돼야지만 4,4가 포함되고 그럼 1부터 11까지는 포함이 안 되다가 12부터 30까지 포함이 되게 되는 거니까 총 몇 개? 19개를 또 추가해 주셔야 된다. 얼마 남았습니다? 자 5,가 포함되는 건 n이 27일 때부터 포함되니까 27, 28, 29, 30 그래서 4개만 추가해 주시면 요거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 더해 주시고 그러면 요게 바로 이 문제 번호는 정답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 물론 1부터 30까지 합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초딩도 하잖아. 1과 30 더하면 31, 2와 29 더하면 31 그럼 31이 15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등차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 2분의 30 곱하기 31 해주시고 자 플러스 요 노가다 해주시고 30 더하기 자 29 더하기 26 자 끝내기 전에 일단 마무리 해볼게. 수업을 끝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끝내기 전에 자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근데 x좌표가 양수인 부분들은 이렇게 각각의 격자점을 지나기 위한 n값들을 조사해야 언제부터 그 점이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세요. 자 찍든가. 자 다음 것도 풀어야 되니까 뭐 찍으셔도 되고 찍으셔도 되고 자 선생님 이걸 지금 적은 건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뭐 이렇게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좀 이해를 좀 하고 나중에 답을 구하거나 여기 있어 이런 거 다 하듯이 이제 풀다 보면은 나와요. 저희 강남 서초. 그냥 저희는 그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좋은데 내가 잠시도 내는데 뭐. 시험을 뭐 겁나 쉽게 내는 학교들은 뭐 안 낼 수도 있어 솔직히. 이거 말고도 풀어야 될 문제가 뭐 타사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보면 한 50일 남았거든. 중간고사 때까지. 지금 쉬운 거다 나중에 어려운 거다? 그래서 통장 안 나와. 자 지금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난 선생님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나 아니면 좀 다른 문제.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냐면 교과서 심화 문제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 수순위로 두시고 그리고 마플의 이런 킬러가 아닌 문제들 당연히 우선순위 두시고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이거 하나 풀 동안 차라리 다른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 사람도 있긴 있을 테니까 사람마다 평점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자, 이제 572번은 사실은 또 금방 끝나기 때문에 572번도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 나 안 나오게 찍기 힘들지? 아, 찍을 수 있어? 아, 그래? 아니, 나와도 사실 상관없는데. 나와도 상관없는데. 나오면 어때? V에 시켜. 자, 찍으세요. 이렇게. 찍어서. 그걸 무서. 빨리 찍어. 찍어서 푸사로 이렇게. 우리 학생이 이렇게. 예전에 고3 애들 중에 대치동 현관 가서 현우진 수업 듣고 같이 이렇게 한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지나가다 현우이 지나가면 같이 사진 찍지 못하니까 지 셀카 찍는 척하면서 현우진 옆모습 나오게 찍어가지고 푸사고 다니는 거야. 꼴값을 떨어라. 꼴값을 떨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57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원래 강사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라. 자, 572번은 문제 한번 의도를 보세요. 자,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쉽고요. 근데 572번이 작년에 제일 많이 나온 이 킬러급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은 학교에서 낸 문제였기 때문에 또 냈네? 이 학교도? 아, 여기 또 냈네? 막 그냥 발에 찰 정도 낸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낸 학교는 당연히 안 내겠고, 근데 그 말은 작년에 내지 않았대. 나중에 다 니네 학교 시켜 시험 문제 풀 거거든. 작년에 우리 이거 안 나왔네? 그러면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매우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점은 안 돼. 그런 거 안 돼. 자, x좌표랑 y좌표 모두 자연수라 했잖아, 그지? 그런 점은 안 되는 거죠. x좌표가 0개 포함되니까 y좌표 0개 포함되고. 자, 5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572번은 바로 풀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문제 의도를 일단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 내가 지금 할 건 바로 뭐냐면 격자점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조사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 보세요. x좌표랑 y좌표가 다 자연수가 돼야 돼. 자, x좌표랑 y좌표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 572번입니다. 자, x축이 있었고, 자, y축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이제 1,1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에 있는 사각형만 카운트를 해주셔야 돼.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은 y좌표가 0인 점을 포함하고요. 여기 있는 사각형은 x좌표가 0인 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1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서만 카운트를 한다는 거. 일단 요거를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사각형 딱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5,1이고 얘는 4,1이고 얘는 4, 땡 탈락.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가 되는 탈락. 그래서 여기는 축에 이웃한 사각형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데 겁나 내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배재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는데 문제 오류가 나서 객관식 보기에 답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시험을 다시 보내만 했는데,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가 오류가 나면 나는 그냥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보통은 학교들이 그 문제를 이제 취소를 하고 그 문제를 한 3문제로 쪼개서 쉬운 거를 보통 제시하는 거야. 보통은 문제가 오류가 생기면, 근데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아니거든. 왜냐면 나는 이 문제 고민하느라 시간 뺏겼는데 배점 높아서. 근데 저 친구는 이걸 패스를 했고, 그럼 제가 당연히 시험의 오류 덕분에 제가 이게 좀 말이 안, 그럼 시험을 다 다시 보는 게 사실은 난 그나마 제일 괜찮다 보거든. 시험을 아예 다 다시 보는 거 전체. 한 세트를 아예 다 매저부터 다 보는 게. 됐고, 야,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야, 내가 2가지 로감수 그래프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2가지 로감수. 그래서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2가지 로감수와 모두 만나는, 자, 경계를 포함합니다. 자, 2가지 로감수와 모두 만나는, 예를 든 거야. 내가 거기 있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나 막 그린 거고, 자, 요런 사각형들의 개수를 좀 조사를 해달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각형 안 되죠? 위에 있는 로감수만 만나는 거야. 이 함수 안 되고, 자, 요 사각형도 안 돼. 근데 요게 좀 약간 애매해, 그지? 요게 애매한 건 바로 노란색 점이 이 점의 위를 지나느냐 아래를 지냐에 따라서 이 사각형이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 그지? 그잖아? 다시 한번 위에 있는 함수가 요거로 딱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상자가 포함이 되냐 되지 않냐를 기준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함수가 바로 나의 왼쪽 위에 있는 꼭지점에 위에를 지나느냐 밑에를 지나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얘가 좀 더 지나가서 요렇게 로감수가 올라가서, 자, 여기에 겹쳐점이 좀 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 예를 들어 이 사각형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지? 근데 많이 벌어서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자 그래서 하여튼간 요 왼쪽 위 꼭지점과 오른쪽 아래쪽 꼭지점 요게 좀 중요한 꼭지점이다 라는 것만 니네가 좀 인지해 주시면 돼. 자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게. 자, 뭔 소리냐면 어떤 사각형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이 놓여있는 좌표를 먼저 확인을 한 게 자 y는 1과 y는 2 사이에 있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 과연 몇 개일지를 먼저 조사를 할게. 1층이라 할게. 1층. 자 1층에는 과연 그런 사각형이 자 몇 개가 서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두 가지 함수가 모두 만나기 위해서 야 위에 있는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줘야 돼. 자 로그 7x는 이렇게 그려지고 자 로그 3x 및 아닙니다. 자 로그 3 곱하기 x는 자 이런 형태를 띠는 사각형은 과연 몇 가지냐 이거 조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는 이 점의 x좌표를 뭐라 할 거냐면 n이라 할 거고 자 이 점의 x좌표를 뭐라 할 거냐면 n 더하기 1을 할 거라 자 두 가지 부등식을 세워주셔야 돼. 보세요. 이 함수에 n을 집어넣은 결과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함수에 n을 집어넣은 이 결과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에 n을 집어넣은 자 로그 7 곱하기 n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일단 성립을 해야 돼. 다시 볼게. 자 n을 집어넣었어. 이 함수에 이 점의 y좌표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반대로 이 함수 자 n 더하기를 집어넣은 결과가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다가 n 더하기를 집어넣은 이 결과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n 더하기 로그 3에 n 더하기를 대입한 결과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n을 조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요 점 보는 거예요, 요 점하고 이 점이 카운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미치시빈 지수 취해 주시면 7n이 10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n은 얼마냐면 14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자 양변에 미치심이 주시면 3의 n 더하기 1이 자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이것 아니면 3분의 4 정도 되니까 n은 2점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자 원하는 건 3, 4, 5 받아다 해서 14까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몇 개다? 12개가 존재하는구나. 1층에는 1과 2 사이에는 그냥 한참 올라가야 된다 말이야. 자 근데 한참 올라갈 때 그림 그리지 마. 야 얘가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값만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요령입니다. 여기 숫자만 하나씩 증가해 주면 되거든. 위로 올라간다. 자 위로 올라간다는 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3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자 2층을 조사하고 싶으면 얘를 자 로그 7 곱하기 n이 3보다 작거나 같고 자 로그 3의 n 더하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또 조사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에 한 개 때문에 틀린다 이거. 단답형이면 빵점인 거 알죠? 야 봐. 요거 양변에 미치 3인 지수 취해주면 7n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100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n값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100, 1000 날라가 200 날라가 300 남았어 300이면 140, 200은 140 2.5배 그 다음에 미치 3인 지수하면 3 곱하기 n 더하기 1이 자 1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n값은 32.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 얘는 자 32. 얼마 자 개수를 조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곱이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 자 여기 문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자 모든 점의 x 좌표가 자 10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 자 n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n의 최대값 얼마일까요? 100일까? 자 이 점들을 구성하는 모든 x 좌표 중에 제일 큰 것이 100 이하가 된댔으니까 n의 리미트는 얼마가 되냐면 99가 되게 된다고. 99까지만 따져야 된다고. 자 n 더하기 1 이 사각형을 구성하는 모든 꼭지점의 x좌표가 100 이하가 돼야 된댔으니까 n 더하기 1이 100 이하가 돼야 되고 n은 99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부터 출발해서 99까지 개수는 66개를 더한 67개. 두 개 합해가지고 79개가 정답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안 하나요?
보시겠지만 n이 그 다음은 100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카운트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79개. 자, 이게 바로 내가 정답이다. 이거 엄청 나온다고. 연습하면 거 금방 해 또.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문제 보면 바로 이거 보시면 돼 이거. 자, 내가 변형된 거 몇 가지 가냐면 첫 번째 어떤 거 같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바꾸더라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면 n의 n 더하기에서 n의 리미트를 98로 잡아주시고 1, 3 해가지고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지랄맞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학교냐면 정삼각형 그려가지고 뭐 정삼각형하고 몇 개 만났냐 이런 문제도 사실 본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좀 약간 인성급이라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변형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172번 문제였어요. 뭐 필기가 싸면 필기해도 돼. 이거는 아까 거랑 맞잖아.